지난번 뵙고 시간이 좀 흘렀죠? 네. 네. 그동안 어떠셨습니까? 일단 상담이 끝나고 돌아갈 때 차 운전해서 갔었는데, 그때 약간 해방감과 안도감이 있었어요. 뭔가 날 표현해도 되고, 충분히 드러내도 된다는 그거를 이렇게 온전히 받고 집에 돌아갔는데, 그래서 표현도 많이 해보고 주변에 막 불편한 느낌도 느끼면 다 하지 못했지만 전달해 보려고 노력하고 주변에 뭐 동료나 뭐 가까운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여전히 그게 잘 안 되는 그런 것들도 많이 느끼고, 특히나 저는 그때도 얘기했었는지 모르겠는데 가슴에 답답함? 가슴에 무거움이 항상 있거든요. 오늘도 지금도 여기 왼쪽 가슴이 너무 무겁고 힘든데 그런 여전히 어려움을 느꼈어요. 그 왼쪽 가슴이 좀 무겁다고 하셨는데 잠시 한번 느껴보시겠어요? 가슴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어떤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버거운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제일 힘들게 느껴지세요? 요 며칠 일이 되게 바빴거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일이 바빴는데 이걸 해내야 된다는 그런 뭔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랑 감정이 막 섞여서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는데 주어진 일은 해야 되고 근데 제가 잘못 살아온 것 같아서 되게 슬펐어요. 이 며칠 금요일 날 퇴근하면서 많이 차 안에서 혼자 울었고 오늘 오면서도 좀 눈물이 났거든요.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잘못 산 것 같고 그래서 숨겨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열심히 산 것 같긴 한데 잘못 산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셨네요. 네, 그게 어머니랑 통화하고 그 느낌을 확 받으면서 눈물이 났었는데 네. 제가 이제 이혼을 했고 아직도 주변에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어머니가 그거를 얘기하지 않길 바라시거든요. 네. 특히 친척분들한테 얘기하시질 않길 바라시는데 되게 창피하고 숨겨야 되는 일로 뭐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주변에 아주 가까운 친척들도 모르세요. 저랑 동갑인 그 사촌이 있거든요. 제가 이혼할 시기에 아이를 낳았어요. 그 사촌 저보다 늦게 결혼을 했었는데 아이를 낳고 뭐 하는 일도 잘 풀리고 막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는데 그 얘기가 비교하시려고 하는 건 아니었지만 제가 온전하지 못하는 걸 확인받는 느낌으로 들리더라고요. 늘 그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내 이야기는 주변에 할 수 없고 어머니가 할 수 없고 근데 그 주변의 얘기는 저한테 전해주시는데 그 얘기가 되게 잘 살고 있는 얘기들. 그래서 저는 내가 잘못한 건 없는데 그냥 내 삶을 되게 숨겨야 되고 다른 사람은 잘 살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면서 드러나면 안 되고 숨겨야 된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아까 되게 답답하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말씀을 지금 들으면서 정말 좀 답답하셨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혼했다는 사실. 뭐 또 다른 것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런 것들을 밖으로 표현할 수 없다라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답답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말하면서도 말해도 되나 이렇게 생각도 들고 근데 말하면서 가슴이 가벼워졌어요. 좀 가벼워지셨네요. 네. 음. 근데 이 말을 하시면서도 이거 말해도 되나 하는 이제 스스로 이제 자문을 해 보셨네요. 맞죠. 늘 검열해요. 그런 말도 그렇지만 오늘 사실은 입고 싶은 옷이 있었는데 너무 짧은 것 같고 네. 너무 나이 안 맞는 것 같고 막 이래서 갈아입었거든요. 네. 그런 것조차도 제가 저를 검열하고 뭐 SNS도 정말 소수랑만 이렇게 맺어져 있어요. 이혼하면서 다 끊어버려가지고 제가. 근데 그 소수의 저랑 정말 친한 사람들과 되어 있는 그 SNS에 뭘 올리는 거에도 제가 절 엄청 검열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모든 곳에서 다 제가 그렇게 검열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순간에도 제가 또 검열하고 또 표현하고 돌아가면 또 검열하거든요. 이렇게 하지 말걸, 얘기하지 말걸. 그래서 가슴이 힘든 것 같아요. 힘드실 것 같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내가 이제 들꽃님 얘기를 듣고 있잖아요. 내가 듣고 있으면서 어떤 마음으로 들을 것 같습니까? 그냥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교수님 주변에 뭐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존재들이 절 비난하거나 그런 사회적인 목소리? 그런 존재들이 다른 존재들이 있는 느낌도 들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은 어떤 생각을 지금 이제 들꽃님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이제 표정, 감정을 느낄 것 같은지, 또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은지. 저 사람은 뭐가 문제가 있어서 이혼했을까? 그 말씀하시면서 감정이 잠깐 올라오시네요. 어떤 그 감정의 이름을 한번 붙인다면 어떤 이름이 가능할까요? 억울해요. 예, 맞아요. 그 눈물이, 그죠? 울컥한 올라오는 그 감정이 억울한 감정일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과연 이해해줄까? 이해해주기보다는 오히려 좀 평가적인 그런 시선을 갖고서 무슨 사연이 있겠지, 무슨 일로 이혼했을까? 이렇게 궁금해하는 결코 이렇게 수용적인 그런 느낌이 아닐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 사람은 온전하지 못한 사람. 온전하지 못하다. 부족하고. 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드는데 나는 어떨 것 같습니까? 그냥 계신 것 같아요. 평가하지 않으시고. 중립적이다. 네. 중립적인 것조차도 내 편은 아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맞네요. 그죠? 외로운 것 같아요. 외로우실 것 같아요. 그 외로움이 몸으로 또 느껴지시나요? 네. 어느 부분에서 느껴져요? 가슴이 무겁고 뚫린 것 같고. 구멍이 난 것 같고. 네. 시원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허한 느낌이겠죠. 네. 무거워요. 무겁고 뻥 뚫린 듯한 그런 공허한 느낌. 네. 그리고 외로운 느낌. 바람이 이렇게 그 사이로 지나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것보다 더
깊고 어두워요. 터널처럼. 터널처럼 깊고 어두운, 네, 그 동굴처럼. 바람이 이렇게 차가운 바람이 그 안에서 이제 나올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나는 지금 되게 놀라는 느낌이고 마음이 되게 아프거든요. 이혼 사람마다 다 사정이 있을 테고 나는 어떤 경우도 마음이 어떤 이유에서건 이혼한 그런 상황은 되게 외롭고 힘들고 억울한 마음 누구나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 산 것 같다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그런 평가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나하고 나는 다 비슷한 생각 혹은 나보다 더 강한 감정을 어떤 연민의 마음을 갖고서 이렇게 듣지 어떤 평가적인 마음으로 들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 사람 같으면 내 옆에 나는 오게 안 할 것 같아요. 그러게요. 내 말이 어떻게 들려요, 지금? 근데 그 평가의 말이 제 목소리, 내 목소리구나. 네. 그냥 그 단란한 가정을 보면 온전한 것 같고 정답인 것 같고 근데 제 상황을 보면 잘못된 것 같고 정답이 아닌 것 같고 뭔가 삶을 망친 것 같은 느낌? 근데 그걸 내 스스로 망친 것 같은 느낌? 책임이 나한테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네. 처음 앉자마자 이렇게 너무 힘든다, 사는 것이 너무 힘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되게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가슴이 답답하다 그러셨잖아요. 그걸 지금 다시 떠올리니까 그게 어떤 마음이었는지 훨씬 더 지금 더 잘 전해지거든요. 정말 힘드셨겠구나.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신 게 참 다행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된 거니까 그 생각이 들고 좀 더, 좀 관심이 가요. 열심히 살았다고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열심히 사셨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셨는데, 온전하지 못하다. 이런 평가를 스스로 내리시고, 그것도 본인의 평가라기보다는 아까 어머니가 이제 주변에 절대 알리지 마라 이런 식의 얘기를 이제 늘 해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어머니하고 전화하고 난 다음에 더 마음이 지금 더 무거워져서 운전해가 오시면서 막 계속 울었다 그러셨잖아요. 얼마나 그 순간, 누가 위로해 줄 사람도 없고 혼자서 운전해가 오시면서 힘드셨을까 싶어서 마음이 정말 되게 지금 아파요. 손이라도 좀 잡아드리고 싶고 그냥 위로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많이 지금 있어요. 네. 혼자 금요일이 가장 바쁜 날인데 네, 진짜 힘들게 일하고 퇴근하는 길에 그렇게 통화를 하고 혼자 한 1시간 이상 운전해서 와야 되거든요. 근데 눈물이 나는데 그래도 반가운 건 나 이거 진짜 잘못한 게 없잖아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거는 정말 반가운 얘기였던 것 같고 이 전에 상담들이 도움이 돼서 그런 얘기도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내가 잘못한 게 없잖아 하는 그 목소리가 되게 반가웠다고 그러시는데 자기 내면에서 그런 목소리가 들렸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게 저에게 말해주고 싶었어요. 네. 위로가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그냥 절 드러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 목소리도 있지만. 하지만 지금은 드러내고 계시잖아요. 그렇네요. 지금 마음은 어떠세요? 나하고 이렇게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지금 기분이 좀 어떠신가요? 여전히 내가 좀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세요? 아니면은 조금 다르게 느껴지세요? 나하고 지금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가. 훨씬 저한테 힘을 실어주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상하게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다시. 가슴 어느 부분이 무거우신지요? 왼쪽 심장 있는 데가 아까 처음 짚었던 장소하고 약간 다른가요? 아니면 똑같은 자리인가요? 비슷해요. 그 무겁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이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다시 잠가야 되지 않냐. 다시 잠궈야 되지 않나? 다시, 잠근다 그러면 나는 뭐 자물쇠 같은 게 떠오르는데 뭘 잠그려는 건가요? 그만 말해야 되지 않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문을 이렇게 굳게 잠그는 그런 메타포를 떠올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맞아요. 혹시 그런 비슷한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다시 숨고 싶어지고, 다시 혼자여야 될 것 같고, 네, 네. 외로워져야 될 것 같고. 네. 지난 시간에도 그렇게 얘기를 처음 할 때는, 시작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성벽이 없어졌다고 그랬었잖아요. 네, 맞아요. 기억나시죠? 네. 지금 다시 성벽이 이제 다시 만들어졌고, 문도 만들어졌고, 이제 자물쇠를 지금 이제 잠그고 싶은, 지금 약간 문을 약간 열어주고 있는데, 네. 빨리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혼자서 이렇게 지내고 싶고, 내하고 지금 대화를 하고 있긴 하지만은, 맞아요. 좀 여전히 좀 이렇게 문을 닫고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네요. 맞아요.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지만, 또 엄마의 목소리나 모습이 나타나서, 그러니까 그만해. 그런 얘기 뭐하러 해? 약간 이렇게 네, 네, 네. 하고 있는 느낌. 네, 네. 굳이 하지 마. 약간 그 얘기 하시면서 지금 기분이 어떠신 거예요? 슬퍼요. 슬프죠. 그 슬픈 감정을 조금 더 접촉해 보시겠어요? 자기도 모르게 엄마 목소리가 들렸는데 그걸 지금 알아차리고 얘기를 하고 나니까 슬픈 감정이 막 올라오네요. 뭐라고 말하고 싶어요, 엄마한테 지금? 그러면 너무 외롭다고. 너무 외롭다고. 난 그러고 싶지 않아. 그렇게 하면 난 너무 외로우실 것 같아. 또 다른 말을 해주고 싶은 말. 그래서 엄마도 외롭겠다고. 지금 이 순간에 엄마를 지금 돌보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신 거예요? 네. 나는 엄마하고 지금 거리를 둬야 될 것 같은데 적어도 이 순간만은 엄마가 외롭다. 왜 그쪽으로 가시는지. 그러게요. 늘 엄마를 걱정해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좀 약간 어이없었거든요. 엄마하고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는 장면인데 갑자기 엄마가 외로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네, 늘 그렇게 돼요. 제 걱정을 하다가도 내가 이렇게 이혼 사실을 말하면 엄마가 곤란해지겠지. 내가 답답하고 힘든데 이 사람한테는 말하고 싶고 이 사람들한테 말해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너무 또 거짓말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속이려고 하면. 사실을 숨기려고 하면 거짓말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냥 말하고 싶다가도 그 순간 올라오는 말이 엄마가 곤란해지면 어떡하지? 하면서 참거든요. 좋아요. 조금 전에 우리 둘이서 지금 대화하다가 엄마가 갑자기 끼어들었는데 나는 엄마가 끼어드는 게 나는 못마땅하거든요. 그리고 엄마가 끼어드는 건 또 그렇다 치더라도 들꽃님이 나하고 얘기를 하다가 엄마 쪽으로 따라가 버린 것 같아서 되게 속상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좀 약간 화를 좀 내주고 싶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러게요. 제가 사라졌네요, 순간. 그죠? 갑자기 이제 얘기하다가 나는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가 오니까 금방 따라서 지금 들어가려고 지금
죄송해요. 나 엄마하고 같이 가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내가 되게 속상하고, 왜 그러냐고, 이렇게. 정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정말 소중한 그런 순간인데, 왜 그 순간에 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봐요.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들리는 소리니까. 거기서 경계를 딱 분명히, 지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아. 한 걸음 더 나가서 엄마가 외롭지 않을까. 그렇게 이상한 대로 지금 세버리는 느낌이 들거든요. 아주 자연스러운 방식인 것 같아요. 제 예, 방식. 예. 하나의 패턴처럼 이게 나타나는 것 같거든요. 네. 제 목소리가 늘 없어지고 결국엔 엄마를 위해서 네. 살아요. 네. 지금 거기 계시면서 좀 표정이 좀 웃으시는데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제가 생각해도 좀 어이가 없고. 어이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웃으시는데 나하고 대화를 하면서 지금 웃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웃음의 의미가 뭔지 좀 양해를 구하는 그런 웃음인지 이해를 구하는 웃음인지 아니면은 도망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렇게 웃음으로 지금 울버무리면서 좀 숨으시는 것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창피하기도 하고 네. 죄송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내가 엄마 따라가기 전에 내 감정이 뭐였지? 이렇게 다시 생각해보고 좋아요. 싶고. 네. 되게 슬퍼서 막 우셨잖아요, 그죠? 네, 외롭다고 울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잠그고 싶다. 그래서 나는 뭘 잠근다는 얘기냐. 그래서 얘기가 좀 이렇게 딴 데로 좀 새기 시작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지점 막 울었잖아요. 그 아픔, 그게 나는 마음이 아프면서도 나는 그게 되게 집중이 됐거든요. 본인한테 지금 필요한 감정을 만나고 있구나. 나는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순간에. 맞아요. 안 잠그면 안 잠궜으면 나오는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안 잠궜으면은 잠근다는 것은 이제 숨는 거잖아요. 도망가는 거잖아요. 나하고 대화하다가 갑자기 친구하고 같이 이렇게 막 같이 놀이를 하다가 엄마 소리가 들리니까 그냥 나한테 작별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나 가야 돼. 가는 거예요, 갑자기. 막 자기가 울면서도 가야 되는데. 뭔가 뒷덜미를 잡혀서 좀 머쓱한 느낌도 들고. 네. 뒷덜미를 좀 잡힌 느낌이 들어요, 지금. 네. 내가 뒷덜미를 딱 잡은 것 같아요. 네, 어디가 이렇게. 그게 좀 어떻게 느끼세요? 뒷덜미가 잡힌 느낌이 기분이 어떠세요? 좀 창피하기도 하고, 진짜 내가 날 위해 살지 않았구나. 뒷덜미를 잡은 나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끼세요? 힘이 세시구나. 그 생각이고. 내가 어떤 의지를 발동한 거잖아요. 야, 어디가 뒷덜미 딱 잡았는데, 깜짝 놀랐는데, 놀랬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느껴지시는지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고맙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갑자기 뜬금없는 어떤 이미지가 내가 떠올라서 잠시 내가 한 0.1초 정도 망설였는데 얘기를 할까 말까. 그냥 얘기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엄마가 아니고 자기를 늘 못 살게 구는 남자친구?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돈 뜯어가고 뭐 맨날 그런 이상한 안 어울리는 게 좋은 그런 남자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맨날 끌려다니는 그런 여성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있죠. 늘 막 뭐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돌아다니다가 돈 떨어지면 와가지고 막 그냥 막 졸르거나 뭐 화내거나 아니면 심지어 폭력까지 행사하면서 돈을 뜯어서 이제 가는. 근데 그 남자가 나타나면 딱 경찰을 신고하거나 딱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막 저 사람 불쌍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막 여지를 주는 거야. 나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난 같은 여자친구예요. 갑자기 그 남자가 나타나니까 표정이 되게 불안정해지면서 막 두리번 살피다가 잠깐 그러면서 그 남자 따라가는 거야. 그 내가 뒷덜미를 딱 잡았어. 너 어디 가 지금? 그런 이미지가 내가 방금 떠올랐거든. 지금 내 얘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어때요? 왜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셨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아니, 내 얘기가 하나의 어떤 메타포잖아요. 하나의 비유인데, 엄마가 아니라 나는 되게 괴롭히는 이상한 나쁜 남자, 그런 사람과 관계를 끊어야 되거든. 그런데 그냥 막 되게 불안해가지고 안절부절 하다가 결국 따라가는 거야. 결국 돈 뜯기고, 돈만 뜯기겠어요. 자기를 못 챙기는 그런 사람이 들어서, 서로 친한 친구니까 딱 뒷덜미를 잡은 거야, 내가. 너 지금 어디 가? 너 가면 안 돼. 내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으로 난 지금 한번 상상을 해봤거든요. 이 얘기 들으니까 지금 마음이 어때요? 복잡해지는데요. 기분을 얘기해보세요. 기분요? 초라해져요.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착취당해 맞나? 예, 예, 예. 그럼 내가 되게 초라하구나.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초라한 느낌이 드는 거 하고 내가 초라한 사람인 거 하고는 다르거든요. 어느 쪽인가요? 초라한 사람. 초라한 사람이라는 쪽으로 생각이 가네요. 그러신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구분을 지어드린 거거든요. 내가 느끼는 감정이 내가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내가 이런 감정도 느낄 수 있고 저런 감정도 느낄 수 있지만 그런 것은 지나가는 감정일 뿐이지 내 존재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나는 들꽃님이 초라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아요. 나는 안타까운 느낌이 들어서 야, 너 그 사람 따라가면은 너 못 벗어나. 그러면 안 돼. 초라한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나는 하지 않을 거예요. 내 눈에는 초라한 사람은 없어요. 초라한 느낌을 상황에 따라서 느낄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을 포함해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내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초라한 사람은 아니라고 하셔서 네. 위로받는 느낌이 들었고요. 나를 착취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겠다. 착취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상대방이에요. 들꽃님이 착취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착취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 행동은 행동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본인이 선택할 수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그렇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상대방이 불쌍하게 느껴져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할 수 있는데 그게 본인한테는 물론이고 상대방한테도 도움이 되는 행동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그 이혼을 했던 이유도 그 그 측은지심으로 누군가에게 저의 삶을 희생시키는 네. 걸 하지 않기 위해서 선택을 했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쉽지 않구나. 여전히 그 뭔지 모를 나보다도 누군가를 더 안타깝게 여기고 네, 불쌍히 여기고 네. 그럼으로써 내 삶을 계속 갉아먹는 그런 걸 계속 하고 있구나. 날 지켜야겠다. 나를 지켜야 되겠다. 네. 나를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드신 거예요? 네. 근데 왜 이럴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처음 얘기했던 삶이 너무 무겁다? 네. 가 날 못 지켜서 그런가 막 뭔가 연결을 해보고 싶기도 하고
그 왜 그럴까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지켜야 되겠다라는 자기 의지를 지금 알아차리고 표현하신 게 난 더 중요하게 느껴지거든요. 왜 그럴까라는 것은 머리가 하는 말이거든요. 분석하고 막 인과관계를 따지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사실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어떤 식으로 선택했을 때 어떤 거를 내가 경험하게 되는가 그 부분은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나를 지켜야 되겠다는 그 말씀이 갑자기 나오신 게 되게 나는 반가우면서도 왜 그런 마음이 드셨는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아주 사소한 선택들이었거든요. 사실 뭐 결혼 생활도 거의 10년을 했고 그 전에 연애도 5년 정도를 했고 근데 그 무수한 선택 기회를 저를 위해서 선택하지 않고 상대편에서 선택하고 하다 보니까 제 삶이 아까 정말 그 깡패 같은 이미지의 그 남자에게 끌려갔던 그런 삶의 모습이 됐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교수님이 붙잡아 주셨지만 이제는 내가 내 목덜미를 붙잡고 그쪽으로 못 가게 해야 되지 않을까. 왜요? 제 삶이 소중하니까. 제 삶이 소중하니까라는 말이 외워서 나온 말인지 아니면 뭔가 본인한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말인지 내가 지금 확실하게 모르겠거든요. 그 최근에 드라마에서 저와 비슷한 상황의 그 장면을 봤어요. 네. 그 요새 폭삭소 가수다의 네. 아이유가 정말 절절하게 사랑하는 그 남자랑 헤어지거든요. 네. 파혼을 해요. 근데 그 정말 그 악독한 시어머니로부터 대항하면서 아이유가 이런 말을 하는데 남자가 나랑 헤어질 수 있냐? 우리 사랑하는데 헤어질 수 있냐? 이렇게 하는데 그 아이유가 한 대사가 나도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한다. 그래서 안 될 것 같다고 하면서 정말 마음 아프게 헤어지거든요. 네, 네. 전 그걸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저를 사랑하지 않았나 봐요. 그 얘기 하시면서 지금 다시 감정이 올라오시잖아요. 이 감정의 이름을 한번 붙여본다면 어떤 안쓰러움, 안쓰러움, 안타까움. 그 말씀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감정처럼 나는 느껴지거든요. 자기를 측은하게 느끼는 마음, 안쓰럽게 느끼는 마음, 그게 사랑이지. 다른 게 난 사랑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까 이제 그 자물쇠를 잠궈야 되겠다라는 말이 나오기 직전에 올라왔던 감정이 지금 방금 올라왔던 그 슬픈 감정하고 같은 감정이었거든요. 정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만나는 순간인데, 자기가 이제는 내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근데 그걸 못 살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 울음이 나온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울어주는 그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다가 짧은 순간에 다시 엄마 목소리 들리면서 다시 따라간 거예요. 근데 지금 다시 이제 그 얘기를 쭉 되돌이켜서 다시 한번, 이제 따라가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나를 지켜야 되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되게 반가워요. 지금 느낌이 어떠세요? 좀 더 선명해진 것 같아요. 아까 날 지켜야겠다는 게 진짜냐라고 물으셨는데 네. 그게 더 선명해지고 가까워진 느낌? 네. 정말 내가 말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더 드시는 것 같네요. 네. 지금 기분이 좀 어떠신가요? 가벼워요. 몸을 한번 알아차려 보시겠어요? 어느 부분이 가볍게 느껴지세요?
일단 가슴이 가볍고요. 뭔가 팔도 가벼운 것 같고 다리도 가벼운 것 같고. 다리도 가볍게 느껴지세요? 네. 그 무게가 내가 만든 무게들이었구나. 그런 생각도 지금 네. 드시네요. 아주 반갑네요. 본인이 스스로 만든 무게였구나 하는 게 지금 이제 좀 느낌이 오셨네요. 네. 어떤 식으로 자기가 그 무게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내 삶의 몫이 아닌 것까지 다 나한테 손발에 묶어서 못 걸어가고 못 뛰어가게. 그러니까 모래주머니를 내 몫이 아닌 걸 다 채워서 사는 느낌?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기분이 좀 어떠신 거예요? 풀러줘야겠다. 그만 좀 갖고 와야겠다. 웃음이 나오네요, 이제. 네. 지금 나오는 웃음은 아까 이렇게 웃었던 그 느낌하고는 좀 비슷한가요? 아니면 다른가요? 다른 것 같아요. 뭔가 가벼워질 수도 있겠구나에 대한 희망. 아까 그 웃음은 약간 좀 회피하는 듯한, 뭔가 이렇게 얼버무리는 듯한 좀 창피한 감정, 이런 것들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좀 그야말로 마음이 가벼워지면서 좀 벗어나는 그런 느낌. 네. 예. 내 주변에 있는 그 두 사람 양쪽에 그 사람들은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없어진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반갑네요. 오늘 이혼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 번 지금 얘기하셨는데 지금은 이혼이라는 단어가 자주 지금 나오는데 어떠세요? 좀 불편하세요? 괜찮으세요? 괜찮은 것 같아요. 원래 금기어거든요, 저한테. 네. 집에서도 금기어인데, 근데 그런 시선에 제가 사로잡혀서 저를 많이 괴롭힌 느낌. 그 시선에 사로잡혔다고 얘기하시는데 다른 사람의 시선이 되겠죠. 실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보신 적 있어요? 상상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시선을 보고 난 다음에 의식을 한 것인지. 상상이 많았고 뭐 사소한 조그만한 것들로 더 크게 확대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선을 우리 한번 확인해 보면 어떨까요? 오늘 들꽃님이 이혼했다는 사실을 이렇게 얘기하시고 난 다음에 시선이 좀 어떠신지 한번 보세요. 째려보는지, 비웃는지, 아니면 불쌍하게 보는지.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시선을. 아이 컨택을 한번 해보세요. 어때요? 저를 다 따뜻한 눈빛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느낌이 어떠세요? 안전하다. 안전하다. 되게 중요한 단어죠. 안전하다. 되게 반갑네요. 안전하다. 믿을 수 있다. 이런 말들이 되게 필요한 말들이죠.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그래요. 오늘 상담한 그 느낌이 좀 어떠셨는지 한번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봐 주시겠어요? 아무리 강력한 자물쇠를 갖고 와도 부서뜨려 주셔가지고 또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지고 행복하다. 좋네요. 나도 참 마음이 편안하고 들꽃님하고 이렇게 깊이 있게 만날 수 있게 된 게 너무 감사하고 좋네요. 감사합니다. 그 정도로 할까요? 들꽃님의 엄마가 계속 실제로 현실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근데 아까 전에 우시다가 나 잘못한 거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했는데 사실 그거를 스스로한테 해준 말이지만 사실 엄마한테 해야 되는 말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계속 영향을 미치는 엄마한테 이거를 말할 필요나 의미나 그런 게 있는지. 본인이 이제 준비가 되면은 어머니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보는 것도 나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이제 어머니한테 직접 하는 것 못지않게 일단 자기 마음속에 그런 목소리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발견한 것이 의미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질문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머니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어머니 갑자기 이제 상담에서 끼어들고 비유가 되게 이제 파트너, 이제 남자친구에 대한 이제 비유를 드셔서 저는 그러니까 어머니를 그런 메타포로 이제 강한 존재로 상징했는데 상담자는 이게 부부 관계에서도 그런 비슷한 패턴이 반복됐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물어보신 건지 그게 좀 궁금했어요. 배우자와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그걸 떠올렸던 건 아니에요. 그냥 즉각적으로 떠올랐던 이미지거든요. 어머니와의 관계라는 것은 되게 밀접한 관계잖아요.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고. 근데 이제 뭔가 착취적인 그런 느낌이 들고 되게 좀 강압적이고 끈질기게 계속 끌려다니는 그런 이미지가 이제 떠올라서. 근데 그걸 어머니로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잘 와닿지도 않을 수 있고 약간 죄책감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약간 좀 이미지를 바꾸어서 그러나 본질은 다르지 않은 착취적인 이제 남자친구 이렇게 떠올렸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생각하니까 맞아. 이제 상담 받고 싶은 내용을 얘기하실 때 전 남편한테 내게 되게 착취당했던 그런 본인이 착취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내가 볼 때는 착취 관계였거든요. 그런 것이 그게 나중에 떠올랐어요. 그래서 우연의 일치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이게 반복적인 패턴이구나.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늘 착취당하는 그런 자기를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오히려 상대방을 막 이제 이렇게 돌봐주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왜곡되는 그 관계 경험이 전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반복된 거였구나. 나는 그 생각을 했는데 내가 그 해석을 하지 않았는데 내가 하는 해석이 어떻게 들리세요? 그러니까 진짜 어머니를 가지고 그렇게 바로 이미지 그냥 거기다가 표현하셨으면 와닿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어머니가 보여지는 모습은 정말 마르시고 작으시고 연약해 보이시고 하는데 저한테 그런 행동을 하시는 거거든요. 뭐 되게 미안해하시고 안쓰러워하시고 이러면서 하셔서 그걸 제가 느끼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그 본질을 딱 잡아주신 그 이미지가 어쩌면 그걸 다 걷어내면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게 훨씬 더 이해가 되고 그게 다른 형태로 뭐 일을 할 때든 뭐 부부관계든 이성관계든 늘 그런 모습이 반복될 수도 있겠다. 네. 이것도 충분히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이해를 잘 해주시니까 좀 안심이 되는데 약간 걱정이 됐거든요. 조금 전에 이것 해석은 우리가 잘 안 하는데 슈탈치료에서는 그냥 그 반복되는 패턴을 난 본 거거든. 결국은 본질은 되게 가까운 사람의 관계에서 되게 융합 관계거든요. 결국 상대방이 원튼 원치 않든 상대방한테 맞추다 보니까 융합 관계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착취 관계예요. 전 남편과의 관계에서. 결국 자기 잘못한 게 아니라 자기가 너무 잘했는데 잘한 게 아닌 결과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 자기가 억울하고 그렇게 혼자만 너무 외롭게 되고 또 말도 못하고 어디 가서. 근데 해석은 안 했지만 그 구도를 본 거죠. 길권님이 난 왜 그렇지? 라고 가려고 하니 그렇게 가지 말자. 그렇죠. 딱 잡았어. 인과관계로 갈 필요가 없다. 우리라 프랑크 같은 사람이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수직적인 상담과 수평적인 상담 이렇게 나누는데 수직적인 상담이라는 것은 파고드는 거예요. 밑에 이제 뿌리를 캐 들어가는 건데 정신분석이라든가 인지행동 치료도 마찬가지예요. 인과관계를 따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수직으로 들어가는데 우리는 수평적인 관계다. 수평적인 치료다는 것은 밑으로 들어가지 않고 지금 나와 있는 현상 이게 서로 다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수직적인 치료의 특징은 인과관계를 가정하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의 경험 때문에 이러이러한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인과관계가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대 정신분석에 와서는 더 이상 그런 식으로 하지 않거든. 서로 상호작용적인 인터서브젝티브 시어리 상호조언성 이론이 이제 정신분석도 지금 다 그쪽으로 바뀌었거든. 그게 이제 수평적인 치료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게슈탈트 치료는 처음부터 수평적인 관계예요. 그거를 내가 오늘 안내를 해드린 거죠. 뭐 순간적으로 이런 프로세스까지 제가 다 이해하지 못했는데 과거에 뭔가 자책하거나 탓하거나 굳이 뭐 그런 걸 밝히고자 에너지를 쓰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지금 여기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뭔지 행동할 수 있는 게 뭔지를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가지고 일상을 보내봐야겠다 이렇게 좀 다짐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너는 여전히 물방
없는 원피스가 울린다. 분수의 물줄기를 피하려고 발짝 뛰면서 걸을 때 피어오르는 입가의 미소가 예쁘다. 혼자일 때 자주 울지만 열어질 때 눈이 마주치면 웃는다. 너는 여전히 너다. 태풍이 지나간 바다, 온갖 것이 다 떠밀려온 바다, 먹구름 가득한 하늘을 닮아 검은 바다가 사실 여전히 바다인 것처럼 너는 여전히 너다. 많은 일이 있었지만 네가 만약